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잘 지내시길 바래요. 오늘 교육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세계의 아이스케 전적 애니메이션 요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잊지 말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 이 영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공을 마법 능력이 없는 루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퇴마사가 됩니다. 오래전 세이카는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퇴마사였습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많은 귀신과 악령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모든 위협에 맞섰습니다. 강력한 부하들과 함께 그는 모든 초자연적 위협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했고 그의 제자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퇴마사는 부당한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세이카는 자신이 평생 최강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부패한 지배자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새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세계에는 아이스가이 트럭이 없었기에 세이카는 다른 몸으로 환생하는 주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법과 괴물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 고급 마법사를 배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귀족 가문의 세 번째 아들 세이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라고 믿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친동생의 아들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의 아버지인 척하는 삼촌 로버트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세이카는 전혀 모릅니다. 세이카가 5살이 되었을 때 로버트는 그의 마법 능력을 알아보는 의식을 치르고 그가 마법 없는 거지와 마찬가지로 마법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인 세상에서 마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마법 능력은 제로일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전생의 막대한 영적 힘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나무잎을 부적으로 사용하여 쥐와 까마귀로 변형시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때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짜증나는 형인 그레이가 그를 모욕하고 위협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세이카를 때리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까마귀들을 불러내어 그레이를 공격하게 하고 그의 형 루프의 팀이 나타나 까마귀들을 쫓아버립니다. 루프는 세이카가 까마귀들에게 공격받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동생을 의심하지만 그 의심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이카는 자신만의 종이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마법의 기초가 되는 적절한 종이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 집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이파라는 이름의 하녀입니다. 그녀는 항상 세이카에게 다가갈 구실을 찾습니다. 그레이는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자신의 마법 실력을 자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매직 민딩고라고 부르는 그의 남동생 앞에서 말이죠. 세이카와는 달리 자신은 재능이 있으니 황림 마법 학원에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때 로버트가 와서 그를 마법 수련 수업에 데려갑니다. 세이카는 기회를 포착하여 아버지에게 이 수련에 참여하고 싶다고 부탁합니다. 마법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여를 허락받습니다. 루프와 그레이는 바위의 바람과 불 마법을 연습하고 그레이는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 세이카에게 시험 삼아 해보라고 놀립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겁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레이의 마법 지팡이를 가져다가 자신의 영적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의 음식을 조종하고 강력한 파란 불덩이를 발사하여 그의 형과 아버지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법 능력 없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주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불꽃의 색깔은 개인의 능력의 특성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로버트는 세이카의 마법 수업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에게 개인 교사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학업을 돕도록 합니다. 세이카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종이 인형을 이용해 형의 훈련을 염탐합니다. 세월이 흘러 세이카가 11살이 되자 그는 전생에 물리치고 노예로 삼았던 많은 악마들 중 하나를 소환하기로 결심합니다. 평행 차원의 봉인에 두었기에 이 세계에서도 소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첫 소환 대상으로 세이카는 자신의 부하들 중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신비로운 흰 여우 유키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곧바로 세이카에게 매달리며 그를 매우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 유키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거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그녀의 힘이 이 세계에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유키가 왜소한 체격의 소녀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때문에 세이카는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체격이 작은 여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소원은 단지 시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행 차원에서 사는 것에 지쳤고 그의 곁에서 살기 위해 여우로 변신합니다. 그 후 어느 날 세이카는 그레이가 이파를 밤에 그의 침대로 강제로 데려가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시녀라고 말하며 소녀를 변호합니다. 그레이가 그를 때리지만 세이카가 그의 주먹을 막아 그를 물러나게 합니다. 이파는 세이카에게 감사하며 자신과 함께 가서 자신이 발견한 다친 몬스터 새끼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도착하자 세이카는 다른 곳을 보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동안에는 집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영적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새끼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파는 세이카를 칭찬하지만 그는 그녀 또한 특별하다고 말하는데 항상 그녀가 동물들의 영혼을 관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파는 그 또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며 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령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이카의 물건에 꽤 호기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정령들은 하지만 마치 사람들이 딩고를 피하듯 세이카를 항상 피합니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이파가 정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녀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고 그녀가 충분한 마력이 없다고 말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는 불의 정령을 소환하여 그것을 사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시도한 후 이파는 불의 정령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이 훌륭한 부하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이카의 훈련을 돕고 몇 달 동안 그녀는 영혼을 조종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곧 세이카의 12번째 생일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생일에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영주나 마법사가 될 수 없으니 군에 입대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함께 검술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2명의 하녀가 거대한 괴물이 저택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세이카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괴물을 감지하고 거대한 불도마뱀이 괴물이 나타나자 그레이는 바지를 지리고 도망친다. 루피가 상황을 장악하고 모두에게 대피할 것을 명령한다. 그는 겁에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형의 충고를 무시하고 괴물을 향해 간다. 이파를 공격하려는 괴물을 향해 그리고 세이카가 도울 수 있기 전에 이파는 무의식적으로 불의 정령을 소환하여 자신을 돕게 하고 세이카는 꽤 감명받는다. 그 후 그는 괴물을 넓은 들판으로 유인한다. 독약 마법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곳입니다. 모두가 그를 위해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세이카는 그들에게 인사하며 모든 것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로버트가 이 순간 저택에 도착하고 그날 밤 세이카에게 호화로운 만찬을 제공합니다. 그가 불도마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며 세이카에게 원하는 것을 묻고 생일 선물로 세이카는 자신이 황림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질투하는 그레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세이카가 입학 시험을 치르도록 허락합니다. 하지만 세이카에게는 이파를 자신의 시종으로 데려가겠다는 또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파는 당황하고 로버트조차도 그녀에게 마법의 재능이 없으니 학원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가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를 창가로 데려가 그녀에게 정령을 이용해 최대한 큰 화구를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신과 함께 학원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파는 세이카를 정말 좋아해서 그와 함께 가고 싶어 불의 정령의 도움을 받아 중급 화구를 날려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로버트는 이파를 세이카와 함께 그의 꿈의 학원으로 보내는데 동의하고 그레이에게는 마법 학원에 가지 않고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레이는 분명히 좌절하고 마법 학원에 갈 권리를 두고 세이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세이카는 결투를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결투가 어디서 열릴지 선포합니다. 세이카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로버트는 결투가 열릴 장소를 선포합니다. 다음날 전곡까지이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밤 동안 루피는 세이카를 방문하여 생일 축하 인사를 하고 매우 비싼 만년필을 선물로 줍니다. 그는 제대로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이제는 동생에게 더 친절했어야 했다고 느낍니다. 루피는 세이카에게 형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하고 세이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레이는 내일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고 세이카의 창문에 마법의 바람을 보내 즉시 결투를 신청합니다. 세이카가 계단을 내려오자 그레이는 그가 마법 학원에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세이카가 그 몬스터를 단지 운 좋게 이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는 세이카에게 화염 토네이도 마법을 사용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그레이가 바람 마법으로 공격하자
세이카는 장벽으로 막아냅니다. 그레이가 계속해서 마법을 걸자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꺼내 형을 묶습니다. 그는 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그레이를 마비시킨 후 팔을 비틀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복하도록 만듭니다. 그레이가 기절하자 세이카는 그에게 자신의 그 괴물을 물리친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로 합니다. 사실은 그가 6개월 전에 사이클롭스 악마를 소환하고 도마뱀을 저택으로 유인하도록 명령하면서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도마뱀의 약점을 조사했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유키는 세이카에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밀리에 행동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 생에서는 너무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전생의 명성 때문에 매우 높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봄이 오자 세이카는 이파와 함께 체육관에 갑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몸 때문에 메스꺼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고 이파는 그를 위로합니다.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그를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와 함께 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바보같이도 그녀의 구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입학 시험을 위해 학원에 갑니다. 거기서 시험관은 묻습니다. 마법 수정구 아래에 손을 올려놓게 해서 마법 능력을 검사하게 합니다. 이파는 불과 바람 마법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마법 능력이 전혀 없어서 모두 앞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아버지의 돈으로 학원에 들어왔다며 수군거리는 동안 한 소녀가 심술궂게 모두를 조용히 시키며 심사관에게 말합니다. 세이카는 그 소녀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 소녀는 자신을 에미라고 소개하며 사대 속성에 강한 친화력을 가진 평민이라고 합니다. 평가를 받은 후 세이카는 자신이 과거의 스승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와 얼마나 닮았는지 생각합니다. 그 후 세이카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마침내 실기시험 시간이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마법으로 돌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최고의 마법으로 돌 표적을 맞춰야 합니다.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마법을 사용하여 돌 표적을 맞춥니다. 세이카는 여기서 낙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속성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제 이파의 차례이고 그녀는 불과 바람 마법으로 표적들을 파괴합니다. 세이카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그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전에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은 그의 차례이고 그는 파란 불꽃 인형을 사용하여 첫 번째 표적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으로 옮겨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표적을 얼음 마법으로 얼리고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마법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에미는 4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기본 요소뿐 아니라 빛과 어둠의 고급 요소도 포함합니다. 결과는 다음날 발표됩니다. 이파는 낙방에 대한 긴장감을 느끼지만 성적 우수자 명단에서 2등을 차지합니다. 3등을 차지한 세이카를 제치고 말이죠. 에미가 1등을 차지했고 세이카는 그녀를 자신의 다음 목표로 삼아 부하로 만들려 합니다. 그 후 학원 첫날, 세이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파에게 근처에 영혼이 있냐고 묻고 이파는 여기 주변에 어두운 영혼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본능적으로 섬뜩한 마법진이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이 어떤 학교 실험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이파에게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그 지역을 감시할 종이 인형을 몇 개 남겨두자고 말한다. 나중에 에미가 수상연설을 하는 동안 세이카는 무시무시한 마법진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얼마 후 3마리의 하급 악마들이 등록 파티에 침입한다. 모두가 당황하지만 세이카는 침착하게 악마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목적을 알아낸다. 선생님들이 악마들과 싸우지만 소용없고 한 선생님이 깔릴 위기에 처한다. 에미가 운 좋게 악마를 공격해 선생님을 구하자. 세이카는 이 악마들이 주 공격 부대가 되기에는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정찰 인형들을 이용해 마법진을 작동시키는 악마를 찾는다. 그는 이파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알리고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 나선다. 그는 악마에게 다가가 학교를 공격하는 이유를 묻지만 악마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부하들을 불러 공격하게 한다. 세이카는 영역으로 악마 2마리를 없애고 나머지 하나는 평행 차원에 봉인한다. 우두머리 악마는 그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여러 자루의 검을 소환하여 싸운다.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이용해 불로 공격하지만 악마는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볼 수 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 차례라며 방역을 시작하고 세이카에게 검을 던진다.
세이카는 피하지만 악마가 칼날을 순간이동시켜 뒤에서 공격하자 맞게 된다. 악마는 화염 공격을 퍼붓고 세이카가 피하는 순간 그의 뒤에 나타나 치명타를 날려 그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인간 소년이 자신과 겨룰 만큼 강하다는 사실에 감탄한 악마는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이유가 영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이니가 바로 영웅이며 곧 그녀를 끝장낼 계획이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세이카는 놀라며 악마는 그에게 칼날 세례를 퍼붓고 그의 머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악마가 영웅과 맞서러 떠나자 세이카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최강힘을 노래합니다. 악마는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그의 힘은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세이카는 진정한 힘은 개인의 힘이 아닌 그 힘을 잘 다루는 교활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악마는 수백 개의 칼날을 소환하며 이제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이카는 모든 칼을 피하고 물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 지역 전체를 물에 잠깁니다. 악마는 하늘로 순간 이동하여 위에서 세이카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생물을 물리치기 위해 번개 마법을 소환합니다. 악마는 공격을 받고 세이카 뒤에 나타나 그를 인간 버전의 도널드 같은 모습으로 변형시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공격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자폭 마법을 사용합니다. 폭발 직후 세이카는 자신의 종이 인형 중 하나와 위치를 바꾸는데 그 인형이 이전 공격의 모든 피해를 입었습니다. 악마는 그의 계략을 눈치채고 인형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에게 그것들이 여러 곳에서 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생물 중 하나를 소환하는데 그것은 많은 문 뒤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은 용으로 문 뒤에서 나타나 악마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지금까지는 악마 군주만이 용을 소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이카의 명령에 따라 용은 악마를 공격하여 하늘로 날려 올립니다. 그의 몸을 통째로 삼키기 전에 세이카는 용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지만 용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고는 종이 인형들을 보내 그것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의 행동을 바꾸려 하자 용이 그에게 달려든다. 그러자 세이카는 평행세계의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자신의 영역이 제대로 몸으로 돌아오지 않았기에 용이 자신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결론 짓는다. 이후 세이카는 학원으로 돌아와 아이니가 나머지 하급 악마들을 모두 혼자서 물리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끌려 내려가 짓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으로 세운다면 그녀가 가장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세이카는 이 석굴과 친구가 되어 그녀를 가장 강한 인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짓눌린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니는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고 몇 달 동안 친구가 되려고 노력한 끝에 그는 자신이 친구를 사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세이카와 이파가 수업을 가던 중 거대한 악취 나는 화학약품이 담긴 병이 그들에게 떨어집니다. 세이카는 재빨리 화학약품에서 텔레포트하여 언제 너드 교수가 사과할지 궁금해합니다. 너드 교수는 그 화학약품이 자신의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며 괴물의 피와 여러 가지 약초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공중 부양시키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담임 선생님은 에이미와 이파 두 명의 최고 학생이 의식에 참여하여 숲속의 사찰에 자신의 마음을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이것이 두 소녀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파에게 자신의 자리를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주저하며 명령합니다.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그를 특권을 남용했다며 악당이라고 부르지만 세이카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파의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이 그 기회를 에이미를 돌봐야 해요. 아까 악마들을 모두 죽인 후로 그녀에게 지나친 관심이 쏠렸을 테니까요. 그는 그녀가 강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이파는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이 그의 최고의 여자라고 확신시켜주고 이파는 기뻐합니다. 곧 의식날이 오고 에이미는 세이카에게 왜 그렇게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곧 의식날이 오고 에이미는 세이카에게 왜 그렇게도 같이 가겠다고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욕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그녀의 시녀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지 묻습니다. 그의 욕망 때문이며 그래서 그녀에게 작업을 거는 거라고. 세이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에이미의 머리가 심하게 아파온다. 세이카가 조사해보니 근처에 마법진이 있고
그것이 에이미의 두통의 원인인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에이미에게 다가가자 마법진이 작동하고 순식간에 지하 던전으로 순간이동한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도마뱀 같은 괴물들이 공격해온다. 하지만 에이미는 재빨리 움직여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칩니다. 영웅적이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에이미를 보고 세이카는 칭찬합니다. 그때 또 다른 괴물이 뒤에서 에이미를 공격하고 세이카는 기막히게도 나무 말뚝으로 그것을 꿰뚫습니다. 에이미는 이런 식으로 던전에 텔레포트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생존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해 던전을 탐험하는 동안 세이카는 종이 인형을 벽에 붙입니다. 천장에 경로를 표시하고 직원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는 그들이 탈출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벌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괴물 무리가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에이미는 먼저 뛰어들어 그들과 맞섭니다. 그녀는 몇몇 괴물들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지만 마리에 부상당한 괴물이 죽기를 거부하고 그녀의 심장을 칩니다. 이제 에이미는 쓰러져 있고 세이카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가 나무 막대기로 길을 막는 모든 괴물들을 물리칩니다. 에이미가 의식을 잃자마자 그는 거대한 지네를 불러 나머지 괴물들을 재빨리 처리합니다. 곧 에이미는 깨어나 세이카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통을 겪고 있었고 세이카는 즉시 그녀를 진정시키는 장벽을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두통이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에이미는 자신이 몸에 저주받은 흔적을 본 적이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이 볼 수 없는 곳도 있다고 대답하며 재빨리 그녀는 그녀의 몸만 보려는 변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약간 변태 기질이 있어서 그가 자신의 등에 저주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옷을 벗습니다. 세이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지만 다른 저주 방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그는 에이미에게 머리카락 한 가닥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것에 종이 인형을 묶어서 일단은 그녀 대신 저주를 흡수하게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묻지만 세이카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그와 음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가 지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파가 그에게 거의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세이카는 화제를 돌려 그녀 자신에 대해 묻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부모님이 모험가이며 자신은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부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아카데미에서 더 강해져서 싸우는 행위가 지루해지고 그렇게 해서 평범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만 그는 그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제 자리를 갖고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의 말에 기운을 차린 그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아서요. 그 후 둘은 다시 탐험을 계속하며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을 물리치고 보스방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에이미는 그것이 뱀 모양의 몬스터임을 알아채고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하고 함께 보스방으로 달려간다. 세이카는 나무 송곳으로 보스를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괴물은 그녀에게 산을 뿜는다. 세이카는 공격을 피하고 에이미는 괴물을 뒤에서 공격하지만 그녀의 마법 역시 효과가 없다. 세이카는 곧 기회를 포착하여 괴물의 입에 황금못을 받고 에이미에게 화구를 사용하라고 요청한다. 에이미는 부탁대로 하고 황금못은 모든 열을 흡수하여 폭발한다. 몬스터를 약화시켜 에이미가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보스를 물리친 것에 매우 기뻐하며 세이카를 껴안고 그들의 팀워크가 완벽했다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에이미를 칭찬하며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이 던전을 클리어한 보상으로 넘어갑니다. 세이카는 악마의 손에 박힌 미스릴검을 찾아 에이미에게 줍니다. 그 무기가 에이미에게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법 반지가 땅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지를 보상으로 간직하기로 합니다. 모험가로서의 시간이 즐거웠다며 나중에 에이미와 함께 또 다른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하고 에이미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곧 그들은 탈출구를 찾아 학교로 돌아가 선생님들께 던전에 대해 알립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순간이동시켰던 마법진은 이미 사라져서 누가 마법진을 만들었는지 알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너드 교수에게 가서 에이미에게 건 건 저주에 대해 따집니다. 교수는 그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세이카는 13가지 이유를 들어 그가 악마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그는 교수가 악마들이 학교에 침투하는 것을 도왔고 자신과 에이미를 지하 감옥으로 순간이동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교수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남자는 악마를 위해 일하는 인간 스파이라고 말하며 비웃습니다. 세이카는 그가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천재라고 칭찬합니다. 멀리서 누군가를 저주하여 흔적 없이 천천히 죽이는 것. 교수는 칭찬에 감탄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의 비밀을 알았으니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이번에는 에이미가 아닌 종이 인형의 저주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수가 저주의 대상을 오염된 모든 사람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놀라며 세이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마를 소환하여 그 피로 자신을 씻는다 그러면서 저주를 흡수한다. 교수는 놀라고 세이카는 자신이 간직해온 악마를 소환하여 그 피로 목욕을 함으로써 저주를 흡수한다. 그러고는 지옥의 신에게 저주를 적에게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저주는 교수에게 그대로 쏟아져 온몸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교수는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세이카는 그의 저주 연구 업적을 칭찬하지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사에 비하면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세이카는 이파에게 던전에서 발견한 반지를 선물로 주는데 그 반지는 영혼과의 연결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며 이파는 기뻐하며 받습니다. 이때 에이미가 지나가면서 전과 같이 세이카에게 차갑게 대한다. 던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파와는 매우 친하게 지내고 세이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결국 잘 지내게 되고 곧 세이카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 생활 2년째 접어듭니다. 세이카는 학교 전체를 감시해 왔지만 교수를 처리한 이후로는 악마나 암살자의 공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교감이 그들에게 다가와 세이카와 이파에게 다음날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는 다음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이 소인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신을 반인반수라고 부른 것에 기분이 상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이카의 태도가 예전에 이 학원 학생이었던 그의 삼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이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형제에 대해 듣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가 곧 열릴 무술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입생과 함께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한 후 빨간머리 원시인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이블이라고 소개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남은 자리가 2개뿐이며 메이블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이카가 다른 한 자리를 차지하길 바란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최고의 학생인데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이 있고 그것을 실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에이미는 여전히 자신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합니다. 그녀는 메이블이 어떤 귀족과 관련이 있어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힘을 썼다고 상상합니다. 이력을 좋게 만들려고 에이미는 그 소녀가 진짜 세상을 전혀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이블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이미는 그녀에게 맞섭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메이블이 너무 약해서 토너먼트에 선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에이미는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서 훈련용 검을 몇 자루 빌려 빨간머리 2인자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세이카의 신호에 맞춰 에이미는 메이블에게 달려들고 메이블은 암흑 마법으로 검을 강화시켜 공격을 막는다. 그녀는 에이미와 호각으로 맞서 힘찬 일격으로 무장해제시킨다. 메이블은 에이미를 놀리며 버릇없는 히로인이라고 부르고 에이미는 검술 싸움에서 마법을 쓴다고 속임수를 쓴다고 말한다. 메이블은 마법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응수한다. 실제 세상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건 그리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세이카에게 대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포기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칠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짓고 메이벨이 떠나자 에이미를 일으켜줍니다. 에이미는 세이카와 메이벨과 함께 대회에 가서 그들의 싸움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에이미와 이파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메이벨은 그들이 모두 보호받는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메이벨의 태도에 지쳐가지만 자기 일에나 신경 쓰기로 한다.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세이카는 메스꺼움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장에 가겠다고 고집한다. 자신과 마벨이 계속 이긴다면 결승에서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거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잠시 쉬는 동안 이파와 에이미에게 도시를 탐험하라고 부탁하지만 그러고는 종이 인형을 이용해 마벨을 감시하며 에이미가 아닌 마벨이 선택된 이유를 알아낸다.
다음날 세이카는 마른 체격의 사악한 검사와 대결한다. 다음날 세이카는 마른 체격의 악한 검객과 마주한다. 마법사는 근접전에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이카는 몸이 좋지 않다며 시합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의 상대는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그에게 달려듭니다. 세이카를 찌르지만 세이카는 피해를 입기 전에 종이 인형 중 하나와 위치를 바꾸고 검사 뒤로 이동하여 마법으로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는 즉시 라운드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유키는 그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을 걱정합니다. 그녀는 또한 세이카가 종이 인형을 너무 멀리 퍼뜨리는 것을 걱정합니다. 몸을 혹사시키면서도 그는 이것이 토너먼트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파와 에이미에게 가고 그들은 다음 라운드를 지켜봅니다. 마법사와 수수께끼의 누더기, 전사 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카일이라는 이름의 누더기, 전사는 자신의 악마의 눈 기술을 사용하여 마법사를 공포에 떨게 한 후 가슴을 찌르고 즉시 그를 죽입니다. 세이카는 그 소년이 노련한 암살자임을 깨닫고 몇몇 종이 인형들을 보내 그를 감시하게 합니다. 한편 메이블도 준비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무언가 걱정하는 듯합니다. 전투를 준비하는 메이블은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세이카는 2라운드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골렘과 대결합니다. 골렘의 조종사는 자신의 골렘이 마법사와 싸우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골렘에게 공격을 명령하고 가장 빠른 악마 부하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골렘을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아채기 전에 골렘은 산산조각이 나고 상대는 기권합니다. 그러자 세이카는 친구들에게 돌아오고 이파는 카일의 싸움을 본 후 그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그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키지만 에이미는 그의 싸움을 불평하며 침대에서도 그러냐고 묻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의 미친 대화는 마벨의 싸움이 시작되면서 중단되고 그들은 경기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의 상대는 경험 많은 돼지 마법사이지만 마벨은 날카로운 검으로 그의 공격을 끊어내고 세이카는 더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는 동안 마벨이 그에게 칼을 던지자 돌벽이 쉽게 부서집니다. 세이카는 그녀가 중력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칼을 어머니보다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수련했을지 궁금해합니다. 마벨은 마법사의 지팡이를 베어 쓰러뜨리고 해설자는 그녀를 적발의 여걸이라고 부릅니다. 세이카는 여전히 이 세계의 전통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세계이고 에밀리는 두 번째 영웅의 이름이 메이블이며 자신과 같은 머리 색깔과 같은 무기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머리 색깔과 같은 무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세이카는 그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고 밤에 밀정 악마를 가로챕니다. 그 악마는 어딘가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 적은 어리석음을 보이며 세이카를 뒤에서 공격하려 하지만 세이카는 그를 자신의 덩굴로 묶습니다. 밀정은 자신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세이카는 자신의 하인들이 그를 감시하고 다른 정보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를 감시하고 다른 정보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이카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묻지만 스파이는 그의 시체를 신문하라고 합니다. 세이카는 그가 말하려 하지 않는다면 영혼에게 묻겠다고 대답하고 미친 원숭이를 소환합니다. 아니, 당신의 디스코드 친구도 제 친구도 아닙니다. 미친 원숭이는 입에서 말을 훔쳐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악마입니다. 미친 원숭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악마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말을 훔쳐서 가능합니다. 세이카는 스파이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원숭이는 그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악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파이는 마벨이 빨간머리 소녀이기 때문에 그녀가 여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웅을 묘사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세이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생각하여 그 남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미친 원숭이에게 선물로 줍니다. 원숭이는 그 남자를 먹고 나서 세이카에게 다가가 그의 생각을 읽는데 거기서 방금 죽은 남자에게 세이카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생각이 읽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만두지 않으면 원숭이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원숭이는 겁에 질려 평행 차원의 자신의 방으로 도망칩니다. 그 순간 유키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세이카는 그녀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녀는 학교가 모두가 메이블을 진짜 영웅이라고 믿게 하려고 메이블을 토너먼트에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웅인 에미에 안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메이블이 모든 관심을 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며
그녀가 자신에게 유용하기만 하다면 그 소녀의 진짜 정체를 조사할 의향이 없습니다. 다음날 토너먼트가 다시 시작되고 세이카와 메이벨, 그리고 카일 외에도 4가지 원소를 사용하는 마법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결승 진출자 4명이 결정되자마자 메이벨은 세이카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 토너먼트가 세이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이카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메이벨은 죽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여전히 거절하고 레드에게 결승에 진출하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 카일과 이름 없는 조연 캐릭터 간의 첫 번째 중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조연은 빛 마법을 사용하여 카일의 악마의 눈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심지어 그에게 화염구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카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 걸어갑니다. 세이카는 카일이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강화하고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조연은 그와 싸우기 위해 골렘 군대를 만들지만 카일은 그림자 마법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모두 파괴하고 조연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그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를 쓰러뜨리려는 순간 심판들이 호각을 불며 시합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날 밤 세이카는 유키에게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날 경기에서 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주인에게 애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39세 이상의 고수종만 좋아한다며 그녀를 멈추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올빼미가 지붕 위에 마벨을 발견하고 세이카는 유키를 껴안고 마벨이 지붕을 무너뜨리기 전에 뛰쳐나갑니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남자방에 들어가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공격하여 창문 밖으로 끌어내고 재빠르게 여러 번 공격합니다. 얽힌 덩굴에서 벗어나 급히 찌르려 하지만 세이카의 종이 인형 하나만 찌릅니다. 세이카는 강제 추방 주문을 사용하여 그녀 뒤로 순간이동하지만 그녀는 저항하며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이카는 그녀를 없애야 할지 고민하지만 술 취한 사람이 싸움을 방해하고 메이블은 그를 술 취한 척하며 도망친다. 유키가 나타나서 미친 여자애가 무슨 생각인지 묻고 세이카는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한다. 그는 분수대 근처에서 추억에 잠긴 메이블을 발견하고 그녀가 놀라자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왔다고 말한다. 세이카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면 그녀의 포기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그러자 메이블은 그를 해치려 했던 계획을 밝힙니다. 내일 시합을 못하게 하려고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 다시 한번 포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은 에이미를 대신해서 여기 왔고 목표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이블은 충격을 받습니다. 세이카는 메이블이 여기에 온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메이블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카일리의 손에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마들이 영웅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자신과 카일리가 비밀 조직에 의해 입양된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 조직은 어릴 적부터 그들을 암살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조직은 고아들을 4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 강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이르면 그룹에서 가장 강한 자의 머리에 마법, 주문이 심어지고 그것은 그들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감정을 조종하여 그를 살인 기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의 죄는 카일리가 마법 주문을 받았고 강제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친구 3명을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2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은 메이블을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카일리를 영웅 암살자로 유명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토너먼트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조용히 죽을 생각이 없고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메이벌은 같은 죄에 있던 자신의 오빠를 카일리가 죽였다고 주장하지만 세이카는 부인합니다. 카일리가 자신의 친오빠이며 잔혹한 운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이카는 그의 정확한 추론에 놀라며 오빠의 마지막 소원은 괴물이 되었을 때 자신이 막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승에 진출하여 목숨을 걸고 그를 쓰러뜨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이카는 일어서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그녀를 위해 카일리를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마일리는 자기가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카일리와 싸우면 목숨만 잃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학원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테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세이카는 메이블에게 그녀의 오빠는 메이블이 자유롭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리고 그는 그녀와 그녀의 형제는 그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줄 것이다. 마벨은 말이 없지만 세이카에게 다음날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세이카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그들은 경기장에서 서로 마주하고 마벨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그 같은 응석바디 귀족 소녀는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투가 시작되고 무거운 무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마벨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일격으로 세이카를 불리하게 만든다. 세이카는 돌을 던져 공격하지만 마벨은 도끼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공격을 피하고 재빨리 반격합니다. 세이카는 그녀의 반격을 막고 덩굴로 묶지만 매블은 엄청난 힘으로 풀어냅니다. 세이카는 도끼에 종이 인형을 붙이는데 그러자 도끼가 1000배나 무거워져서 매블은 도끼를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다음 더 강한 덩굴을 소환하여 그녀를 묶고 자신의 도끼를 가져갑니다. 심판들은 세이카의 승리를 알리고 결투는 즉시 끝납니다. 매블은 패배 후 방황하고 세이카는 카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곧 세이카와 카일의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세이카는 암호 소년에게 메이블과 싸울 것을 예상했는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모든 감정을 잃었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감정을 잃었고 명령받았으니 계속해서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그의 차가운 태도를 좋아하지 않고 그를 물리친 후 반드시 변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세이카는 진홍빛 안개를 사용합니다. 카일의 악마의 눈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카일은 여전히 겁먹지 않고 그에게 다가간다. 세이카가 파란 불덩이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 메이블의 움직임을 막았던 것과 같은 금속 덩굴로 그를 묶지만 카일은 그림자 마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부수고 그 마법으로 세이카를 공격한다. 세이카는 장벽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막지만 카일의 공격에 화가 나서 그에게 그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니팔의 악마를 소환한다. 카일이 악마를 공격하지만 악마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가벼운 공격에도 뼈가 부러진다. 세이카는 만약 감정이 있다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마주했을 때 진정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쳤을 거라고 말한다. 의식을 잃은 카일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그의 온몸에 저주가 나타난다. 세이카는 재빨리 저주를 억누르려 하지만 이미 카일의 몸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하지만 잠시 동안 그의 인격이 돌아왔고 세이카가 애쓰는 동안 카일의 증상을 진단한 후 세이카에게 메이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카일은 죽고 세이카는 누군가가 저주로 그를 없애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최강의 테마사로서의 그의 자존심이 상했고 그는 죽은 소년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카일을 소생시키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유키는 상대를 되살리는 것은 너무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며 그를 멈추라고 합니다. 세이카는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마법으로 그녀를 멈춥니다. 붉은 안개가 사라지자 세이카는 카일의 시체를 평행 차원에 저장하고 흔적도 없이 그를 증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나중에 메이블의 도움을 받아 카일의 시체를 조용한 곳에 묻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만약 친다면 죽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구할 희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이카는 카일의 마지막 메시지를 네잎 클로버에 대해 사과했어요. 수술 직전에 오빠가 실수로 네잎 클로버가 달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핀을 부러뜨렸다며 메이블이 울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싸웠대요. 그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후 한참을 울었어요. 세이카에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묻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아카데미로 돌아오라고 부탁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요. 메이블은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이카와 함께 당근으로 돌아갔어요. 이파와 에이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죠. 세이카로부터 이야기 대부분을 듣고 메이벨을 받아들였어요.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에이미는 메이벨에게 검술 결투를 신청하고 이번에는 마법으로 검을 강화하여 쉽게 메이벨을 이겨요. 그러고는 실전 수업에서 반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고 자랑하며 자신의 훈련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메이벨에게 부탁하는데 자신의 체력에 필적할 만한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다고 말해요. 곧 세이카와 그의 일행이 학원으로 돌아오고 그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토너먼트에 참가하길 바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그의 판단력에 감탄합니다. 그녀는 지하 조직이 이미 마벨을 죽일 계획이었기에 자신에게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죽일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많은 고난을 겪은 소녀가 불쌍했습니다.
그 소녀를 구하고 싶었기에 세이카를 믿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메이벨의 안전은 보장되고 그녀는 선배인 세이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세이카는 휴게실에 갔고 거기서 메이벨의 염색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영웅인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공부를 엄격하게 도와주는 세이카가 무서워졌고 이파나 아미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곧 중간고사 휴식 기간이 시작되고 세이카는 아버지에게서 인근 왕국에 용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아미는 그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만 세이카는 아미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기시켜줍니다. 메이블이 입양되었고 아미도 새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테니까요. 세이카와 함께 가고 싶어서 이파는 약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카는 이파를 함께 가도록 초대합니다. 그때 아스테리아 왕국의 왕세자 세실리오가 식당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3세계 국가로 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요정시종은 그에게 눈송이 조심하라고 말하고 세실리오는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이카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다 갑자기 이파에게 시선이 가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에게 자신의 후궁이 되어 200명의 아내 중 한 명이 되어 달라고 청한다. 이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지만 자신은 세이카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세실리오는 세이카에게로 돌아서서 그 소녀의 값을 말해달라고 한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왕자의 시종인 엘팔루스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한다. 그들은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 세실리오는 세이카에게 용을 조사하라는 임무가 자신의 왕국에서 내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이카에게 그 용이 100년 넘게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용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카는 용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온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세실리오는 여왕이 용이 아래서 부화하는 것을 도왔고 그리고 아기 용이 되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고 세이카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용을 찾는 동안 조사해달라고요. 나중에 세이카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미와 메이블이 그를 숲속으로 끌어들여 이파를 안고 왕녀에게 줄 생각인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가 왕자를 좋아한다면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두 소녀는 세이카가 정말 꽤 어리석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파는 그를 떠날 생각이 없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기로 한다. 다음날 세이카와 이파는 세실리오 일행과 함께 떠난다. 이파는 세실리오 같은 왕자가 자신처럼 노예를 후궁에 드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이카는 왕자가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이파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뻤다고 미소 짓고 세이카는 오랜만에 질투심을 느낀다. 긴 여정 끝에 왕국의 수도에 도착하고 세실리오는 여기는 평화롭지만 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용을 가리킨다. 세이카는 그 크기에 감탄한다. 갑자기 용이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위험하게 가까이 날아온다. 이파는 겁에 질리고 그때 소환사가 용을 상대하기 위해 용암 호랑이를 소환한다. 용은 도망치지만 용암 호랑이는 무방비 상태인 이파를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달려간다. 세이카는 수정 기둥으로 용암 호랑이를 막지만 용암 호랑이는 그것을 쉽게 녹이고 그를 향해 달려든다. 세이카가 호랑이를 세상에서 지우려는 순간 그의 소환사가 호랑이의 목에 칼날을 채워 제압합니다. 세이카는 호랑이를 불러들이고 세실리오가 달려와 잭티라 자칭하는 소환사를 질책합니다. 손님을 향해 짐승을 풀어놓은 것을 질책받습니다. 하지만 잭티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용이 더욱 조급해지고 위험해짐에 따라 세이카는 세실리오가 잭티가 이끄는 용병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을 죽여야 해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말이죠. 세이카는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잭티의 용암 호랑이는 용을 물리칠 수 없을 뿐더러 용을 매우 화나게 만들 거라고요. 잭티는 세이카에게 오만하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현실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이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전에 자신의 호랑이를 먼저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부터는 자기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실리오가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며 잭티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 후 세이카는 그에게 용을 죽일 왕비의 허락을 받았는지 묻고 왕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세이카에게 자국의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이페게로 돌아서 스스로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마법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파는 이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세이카는 왕자가 자신과
그의 시녀 사이에 간섭하는 것을 금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말이 가혹했음을 알지만 이파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세이카가 완전히 길들이기도 전에 용에게 먹혔고 그는 이파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파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날 세이카는 도서관에서 그 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150년 전에도 그 용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산에는 한 쌍의 용이 살았는데 알을 낳았고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 인간과 몬스터들을 겁주었습니다. 물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가축도 훔쳤습니다. 하지만 암용은 몇 년 후 죽었고 이제 수룡만 남았습니다. 이파는 이번 용의 소란이 출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이카는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산에 오르려 합니다. 이파는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날 밤 그가 연구에 여념이 없을 때 이파가 그의 방문을 두드리며 세실리오가 시녀를 보내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가고 싶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세이카는 이파가 자신의 방과 침대를 함께 쓰도록 해줍니다.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누워있자 세이카는 이파에게 왕자의 후궁이 될 생각이냐고 묻고 이파는 거절합니다. 세이카는 이파에게 수줍어하지 말라고 자신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왕자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이파는 그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이 약하고 비겁해서 화가 난 것이라면 더 잘 해보겠지만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고 이파에게 단지 하렘에 초대받는 것은 어떤 여자에게도 엄청난 기회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왕자의 하렘이었기에 그리고 그는 그녀가 없으면 조금 외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녀의 결정입니다. 이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세이카는 그녀가 자신이 깨기 전에 방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키도 나타나서 그가 소녀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말합니다. 그를 영원히 사랑해온 여인이 있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는 세실리오를 찾아가 늦은 밤 이파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인 것을 따집니다. 왕자는 사과하고 다시 한번 세이카에게 자신의 시녀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세이카는 이파를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왕자의 후궁이 되고 싶다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산에 올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그가 용을 상대하는 동안 왕자가 이파에게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떠나면서 그는 이파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궁극으로 돌아왔을 때 엘팔라이즈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파가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요정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그녀는 이파에게 세실리오의 첩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괴물의 노예로 남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하며 괴물의 노예로 남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즈는 이파에게 영혼들이 그녀를 세이카를 마치 보니코 미야스마를 뿜는 것처럼 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카는 인간이며 어릴 적부터 그를 친절한 아이로 알고 있다고 답한다. 리제는 주인의 출신에 대해 더 질문하고 세이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세이카의 어머니가 아주 잘 악마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파에게 위험한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한다. 이파는 불안해하고 리제는 그 기회를 틈타 그녀를 후궁에게 데려간다. 그의 여자친구가 그를 상대로 조종당하는 동안 세이카는 거대한 지네를 타고 산을 오르며 용을 찾습니다. 거대한 지네를 타고 산을 올라 용을 발견합니다. CGI로 만들어진 용은 공격적이었고 즉시 세이카를 공격했습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장벽으로 용의 불을 막았습니다. 용이 세이카를 공격했지만 세이카는 공격을 피하고 엄청난 무게의 악마를 소환하여 용을 쓰러뜨립니다. 그 후 세이카는 용을 깨지 않는 그물에 가두고 둥지로 가서 용의 알을 찾습니다. 아유키가 나타나 수컷 용이 알을 낳을 수 있는지 묻자 세이카는 이 용들은 성별이 유동적인 종으로 마음대로 수컷에서 암컷으로 변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세이카는 알 부화 과정을 돕기로 결심하고 여왕이 용의 알을 부화시켰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의 행동은 용의 마음을 얻었고 용은 그에게 자신의 아기를 돌보는 임무를 맡긴다. 세이카는 불의 원을 만들고 용이 쉬는 동안 계속해서 알을 굴린다. 그는 알을 돌보는데 지쳐 궁으로 돌아가 왕자에게 용이 함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로 한다. 하지만 용은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를 껴안으려 다가옵니다.
한편 이다는 왕자의 모든 장래 아내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앨리스는 이곳이 하림의 소녀들을 중요 인물로 키워낸다고 주장합니다. 미래에 그리고 왕자는 자신의 아내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 중에서 적합한 후보를 이다는 자신의 대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앨리스는 기다리고 있는 왕자에게 이다를 데려갑니다. 노예 상인과 궁중 관리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왕자에게 왕자는 상인에게 이다의 가치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가져옵니다. 이타는 겁에 질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왕자는 자신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이카에게 이 돈을 주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합니다. 이타는 세이카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세실리오는 확신합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세이카가 여전히 거부한다면 이타를 얻기 위해 나라의 모든 노예를 강제로 매입하는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타는 자신이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그녀는 세이카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카는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세실리오는 이해하지만 그의 관리들은 그녀가 너무 순진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그의 경비병들에게 알아보라고 명령하고 이타가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할 때 리스는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그녀가 여기서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리스는 이택에 이것이 그녀 자신의 좋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바람 마법으로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으려는 순간 이파는 세이카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울부짖고 갑자기 위압적인 모습에 세이카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용이 나타나서 리스의 영역을 파괴합니다. 세이카가 등장하여 왕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용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파는 그를 보고 안도하고 세이카가 용의 어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기쁘게 그의 곁으로 달려가 리스와 세실리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이카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용에 올라타고 이파는 세이카에게 이전에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그녀를 구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둥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이테의 용암 호랑이가 세이카를 공격하고 다시 수정기둥으로 그를 가둔다. 그는 자이테에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고 자이테는 무리 전체와 함께 나타난다. 그는 줄곧 용을 죽이고 알을 훔칠 계획이었고 어리석은 왕자가 그의 거짓말을 모두 믿고 그에게 허락까지 해주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세이카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호랑이에게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세이카가 호랑이를 공격하기도 전에 이파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물줄기로 호랑이를 날려버린다. 그녀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세이카는 그녀의 결의에 감탄한다. 격분한 자이테는 자신의 호랑이와 부하들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세이카는 강력한 힘불을 사용하여 호랑이를 말했던 대로 죄조차 남기지 않고 태워버린다. 자이테와 그의 용병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용도 싸움에 가세한다. 세이카는 그들을 덩굴로 묶고 자이테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주문으로 산 전체를 날려버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파는 자신의 마법책에 불을 질러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이카는 이파가 그렇게 빨리 용감해졌다며 칭찬하고 그 후 용병들을 왕자에게 데려가 그들의 죄를 보고합니다. 세실리오는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세이카에게 용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세이카는 용이 알을 낳았고 자신이 알을 돌보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실리오는 여왕이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는 그가 여왕이 용의 알 부화를 도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합니다. 오랫동안 용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유일한 이유는 여왕을 어머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이카는 세실리오에게 전통을 지켜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용을 죽이는 영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세이카에게 용을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이카는 거절하고 세실리오는 그가 용의 난동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는 명백히 거짓된 혐의로 그를 체포합니다. 세이카는 대본대로 할 계획이었지만 왕자가 이파에게 가서 그녀에게 괴물 같은 주인을 버리고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합니다. 세이카는 이를 그냥 둘 수 없어 왕자를 공격하며 그가 계속 열등한 뇌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무능한 바보라고 부르며 그는 제대로 일도 못하는 변태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이파를 넘겨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라이즈는 웃으며 병사들에게 검을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이파에게 속마음을 말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파는 세이카와 함께 학원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유롭더라도 다른 누구보다 세이카를 선택할 것이라고 세실리오에게 말합니다. 낙담한 왕자는 포기하고 라이즈는 세이카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고 그는 그저 그들을 용서합니다.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 후 라이즈는 이파를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에서 그녀는 이파에게 세이카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세이카를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이파는 혼란스러워하고 라이즈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사과의 표시로 그녀에게 자신의 희귀한 빛의 정령 중 하나를 주는데 이는 그녀의 손가락을 순식간에 치유합니다. 라이즈는 이파에게 행복을 빌며 세이카와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이카는 이파가 요정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그녀가 정령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녀가 패배한 왕자를 거절한 것을 기뻐하며 어떤 종류의 남자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파가 그를 명확하게 묘사하지만 세이카의 로맨틱한 어리석음은 그런 남자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세이카는 체육관에서 에이미와 메이블을 만나서 아버지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말해요. 본방학에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은 기꺼이 승낙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세이카는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한숨을 쉬어요. 자신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정치인이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해요. 며칠 후 세이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돌아오자 루프트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소개가 끝나자마자 그레이가 나타나 세이카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결투를 신청합니다. 세이카는 그에게 인사하며 군대 생활이 재밌냐고 묻고 그레이는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고마워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치욕적인 패배를 잊지 못하고 세이카와 다시 싸우고 싶어만 합니다. 에이미는 이파에게 그가 괴롭히던 형이었냐고 묻고 이파가 그렇다고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불량배 앞으로 나서서 세이카를 대신해 싸울 자원을 합니다. 세이카도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레이에게 에이미를 이겨야 자신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남동생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에이미에게 진짜 검을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반면 자신은 나무검으로 싸웁니다. 세이카는 심판이며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마법 사용을 금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에이미는 세이카의 남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에이미는 그 모습에 놀라 무기를 빼앗깁니다. 에이미는 그를 속였다고 비난하지만 불량배는 가짜 주문에 속은 게 에이미 잘못이라고 응수합니다. 빨간머리 여자아이를 이기자 이제 불량배는 세이카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주가 나타나 자신의 성스러운 기사의 싸움을 보고 매우 신이 납니다. 피오나 공주가 나타나자 불량배는 놀랍니다. 지금쯤 방에 있어야 할 텐데 무슨 일로 여기 왔냐고 묻자 공주는 웃으며 자기가 그가 지는 모습을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세이카의 오빠는 싸움을 포기하고 세이카는 놀란다. 그 소녀가 그의 거친 본성을 길들였다는 사실에 그러고는 피오나를 자신의 왕국의 신성한 공주로 소개하고 소녀들은 그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할 때 세이카는 유키에게 피오나가 신성한 공주라고 불린 이유는 그녀의 어머니가 여사제였고 그녀가 왕족의 피로부터 능력과 힘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고 에이미는 세이카에게 속삭인다. 신성한 공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요. 피오나는 이 시대의 영웅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에이미는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는 이어 세이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칭찬하고 그와 그의 일행에게 수도로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세이카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주가 떠난 후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왜 지금까지 공주님을 비밀로 해왔냐고 묻지만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피오나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그녀는 영리하게도 세이카가 용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파가 그를 사랑하고 메이벨이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세이카의 양아버지는 자신이 과거에 사실 이파의 아버지였던 자신의 하인과 나눈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의 하인은 자신의 딸이 세이카를 시중들게 된 것에 화가 났는데 세이카는 출신이 불분명한 기이한 사생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의 형제의 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세이카가 방에서 휴식을 취할 때 아유키는 그를 따라합니다. 피온에 대해 전혀 좋지 않게 말합니다. 세이카는 그녀의 말뜻을 알아듣고
전생의 아내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아유키는 놀라서 더 자세히 듣고 싶어만 합니다. 하지만 에이미가 나타납니다. 세이카는 깜짝 놀라지만 에이미는 그냥 그의 침대에 누워 그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 모험을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이카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겠다고 약속하며 모험가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에이미는 기뻐하며 그러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합니다. 에이미가 떠난 후 아유키는 세이카의 머리에서 내려와 그가 자신의 힘을 감추기 위해 에이미에게 접근했던 것뿐이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를 미끼로 사용했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세이카는 피오나를 데리고 도시 관광을 합니다. 에이미와 골리앗만 경호원으로 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녀는 세이카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며 데이트하는 척합니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진 그녀는 남자에게 구해지는 진부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세이카에게 매달리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피오나는 그를 건설 현장으로 데려가는데 바로 위에서 로프가 끊어지고 나무 더미가 떨어지려 합니다. 그레이와 에이미는 재빨리 움직여 통나무들을 부수고 흑마법으로 공주를 보호합니다. 모두 세이카에게 잠들었냐고 묻고 세이카는 그들의 실력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피오나는 세이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을 구한 것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만회하려고 리본을 선물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볼 수 있는 마법 거울까지 만들어주고 공주는 그의 선물을 기뻐합니다. 나중에 세이카는 검술 연습을 하는 그레이를 찾습니다. 그는 공주가 자신을 성기사로 선택한 이유를 묻습니다. 골리앗은 피오나가 순수한 외모와는 달리 노련한 정치가이며 그의 능력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계획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경호원들을 성기사라고 부르며 더 많은 영향력을 얻으려 한다고 덧붙입니다. 세이카는 피오나가 평범한 소녀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골리앗은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그녀는 사실 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피오나가 한때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금지당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차기 지배자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녀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이카는 이 말을 듣고 놀랐고 그레이는 피오나의 어머니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녀가 마왕과 영웅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왕국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피오나가 에이미에게 보이는 관심으로 미루어 볼 때 그레이는 그녀가 영웅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세이카에게 공주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피오나가 세이카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서 순간 이동합니다. 그는 형이 충고했던 것처럼 그녀와 너무 깊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말하는 에이미를 만났을 때 그는 공주와 잠시 이야기하라고 세이카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무시해서 공주가 매우 슬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이카는 옥상으로 가서 피오나가 혼자 체스를 두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자 그에게 게임을 하자고 초대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라고 주장하며 세이카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 폰과 킥만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세이카에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 폰과 킥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게다가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기를 걸기도 합니다.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세이카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고 체스를 두면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피오나는 어떤 나라든 가장 큰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믿고 그래서 제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힘을 모으기 위해 이름 없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세이카 또한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관에 대해 따지고 피오나는 곧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고 세이카에게 그것을 돕도록 부탁합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힘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그녀는 체스에서 그를 쉽게 이기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가 거절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부탁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날 그들은 수도로 떠날 시간이 되었고 떠나기 전에 루프트와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세이카는 피오나와 고르테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심한 뱃멀미는 곧바로 그의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하인들을 이용해 호송대를 감시하며 형에게 그 지역에서 발견된 기사와 산적들에 대해 묻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호송대를 공격하여 수화물이 실린 마차 하나를 파괴합니다.
세이카가 마차 위로 뛰어올라 보니 산적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궁수들이 세이카를 향해 화살을 쏘지만 그는 자력 방패로 화살을 막아냅니다. 세이카의 힘 앞에 무용한 자신의 무사들과 마법사들에게 좌절한 산적 두목은 결국 골레트가 상황을 장악하고 기사들에게 산적들을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피오나가 나타나 세이카에게 산적들을 모두 생포하라고 부탁하고 세이카는 덩굴로 산적들을 묶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곧 소녀들도 세이카에게 합류하고 아미는 자신이 싸우지 못한 것에 실망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런 경비가 삼엄한 무리를 산적들이 공격한 것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피오나가 세이카를 자신의 마차로 불러 감사를 표하며 자신은 누군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증거로 산적들을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미래를 보았고 그래서 암살자들을 수도로 이송하기 위해 여분의 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세이카는 산적들이 도망칠지도 모르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공주를 다시 공격하지만 공주는 그들이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킨다. 산적들은 영영 오지 않을 지원병을 기다리고 있다. 곧 일행은 수도에 도착하고 이상하게 감상적인 피오나는 세이카와 그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세이카에게 자신이 항상 자신의 곁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하지만 세이카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곧 세이카는 학원으로 돌아오고 그는 학생회장직을 맡게 된다. 그는 그 자리를 수락하지만 기숙사로 돌아온 후 아유키는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직책을 맡으면 더욱 눈에 띄지 않을까 하고 세이카는 한동안 자신의 행동을 바꿀까 생각해왔다고 대답합니다. 전생에서의 죽음 때문에 겁쟁이처럼 행동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학교 생활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고 즐기고 싶고 그 후에는 모험가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적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 싶다고 합니다. 세이카는 예상보다 빨리 적들과 맞서게 될 줄은 몰랐다. 강력한 악마 무리가 학원 도시 외곽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위대한 영웅을 죽이는 것이다. 악마 무리의 리더는 도시 안에서 강력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것이 영웅이라고 믿는다. 그의 영웅을 죽이려는 계획은 모든 학생들을 학원 도시 중앙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모두를 학살하는 것이다. 그는 영웅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숨어 있다가 반 친구를 구하러 올 거야. 리더는 영웅을 반드시 죽이고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믿는다. 불쌍한 것들. 리더 외에도 그룹에는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남자. 와, 이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있다. 악마들은 도시로 순간이동하지만 짙은 진홍색 안개에 덮인 것을 발견한다. 이 악마는 공원에서 걷는 두 명의 학생을 발견하고 불로 공격한다. 마법을 사용하지만 그 마법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토끼 소년과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다른 장소로 가서 죽일 사람들을 찾으면서 서로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마을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장을 만나고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정을 떠나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영웅과의 싸움에서 실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갑자기 근처에 누군가를 발견하고 토끼는 소년이 그림자 늑대들을 보내 그들을 쫓게 한다. 늑대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주인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온다. 다른 장소에서 헬보이 삼촌은 메이블을 만나고 그녀는 그에게 진짜 싸움을 신청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훈련시킨 지하 조직이 보낸 암살자라고 믿고 그녀의 거대한 액트로 그를 공격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보다 강하고 공격을 막은 후 메이블을 매우 바쁘게 만드는 일련의 강력한 타격을 가한다. 불쌍한 아이. 그녀는 중력이 주입된 무기로 반격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벨이 다시 공격하자 악마는 그녀의 무기를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칼로 그를 찌릅니다. 악마는 이 정도로는 패배하지 않겠다며 갑자기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벨은 그림자 마법을 발동하여 그를 가둡니다. 그녀는 그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보이는 풀려납니다.